선 원장님, 이제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이제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을 보면 다른 환자분들과 좀 다르게 비장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단순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느껴지실 때가 많습니다. 선 원장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서도 통증이 안 잡히거나 금방 재발을 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선 원장님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머리를 열고 누르고 있는 혈관을 떼어놓는 미세혈관 감압술은 물론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만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MRI를 찍었을 때 실제로 이제 혈관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3차 신경통이 유발이 되는 분들의 경우 수술을 통해서 크게 좋아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에 전혀 차도가 없거나 한동안 좀 덜 하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술까지 했는데도 다시 아파서 오신 분들은 몸과 마음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가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단순히 무서워서 피한다거나 감으로만은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 미국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3차 신경의 혈관이 살짝 닿아 있기만 해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이제 유럽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이 등장하면서는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령 신경의 혈관이 닿아 있다 하더라도 신경이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 찌그러지거나 형태가 위축되거나 그런 게 없다면은 수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MRI가 깨끗하다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선택이군요. 예. 그럼 환자분들이 지금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약물의 용량입니다. 카바마제핀 1200mg, 옥스카바제핀 1800mg에서 2400mg의 용량까지 써보지 않았다면은 일단은 수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최대 용량까지 써봤는데도 진통 효과가 없거나 혹은 부작용, 어지러움이나 이런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물의 용량을 유지할 수 없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MRI 소견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의 혈관이 닿아 있더라도 이게 위축되거나 찌그러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수술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존적 치료가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환자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미세혈관 감압술은 머리를 여는 전신마취라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견딜 수 있고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세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 혹은 그 정도 고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도저히 되질 않는 전신마취를 견딜 수 없는 분들이라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이 두렵거나 예. 수술을 해도 이제 효과를 보기 힘든 예. 특발성 환자분들 예. 그리고 이미 수술 실패를 겪은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예. 원장님이 어떤 대안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치료하는 핵심은 신경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침 치료는 2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키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의 몸에 침을 이렇게 놔보면은 이 목 어깨에서 머리 얼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근막이 아주 단단한 밧줄처럼 이렇게 꽉 조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근막에 하나하나 잘 찾아서 침을 시술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숨통이 트인다, 막 죽을 것 같은 건 좀 벗어났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경의 민감도를 직접 낮추는 과정입니다. 3차 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이제 얼굴에 겉을 찌르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3차 신경통은 뇌에서 빠져나와서 두개골의 깊은 곳을 이렇게 지나오기 때문에 신경 루트 주변의 심부의 근막을 하나하나 직접 치료해서 바람만 불어도 놀라고 음식만
신경만 씹어도 발작하던 신경의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 없이도 신경이 안정을 되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같이 쓰시는 이제 한약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약이 하는 역할은 시너지 그리고 이제 지속성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재발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차고 넘쳐서 화가 그득한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혹은 기혈이 모두 소진되어서 아주 또 쇠약해져 계신 경우가 많고 이 둘 다 해당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절하게 몸에 맞춘 한약으로 이것들을 다스리고 보충하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침 치료만 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더라도 금방 또 재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약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수술을 해도 잡히지 않던 통증이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고려하신다는 것 자체가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수술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시지 않으시거나 수술 없이 치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